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합니다. 김건희 씨의 매건 매직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특검이 내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데 우선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지고 과연 이런 진술 태도가 기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9일 이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통일교 전 간부 윤영옥 씨로부터 샤넬백이라던가 다이아 목걸이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였는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공천 관련한 어떤 청탁들이 있었는지를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특검에 5차례 정도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느 정도 진술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 진술의 변화가 유무죄를 가릴 정도로 또 김건희 씨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확실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알선 수재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기소 이후 조사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모레는 한덕수 전 총리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이 박성근 전 비서실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였는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지금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그 청탁의 대가로서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임명된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특검 측에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비서실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비서실장의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누구와도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몇 사람 정도 이제 추려서 전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박성근 전 비서실장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물들을 추천을 받았는지 과연 비서실장과 적합한 인물로서 어떤 면접 과정이라든가 이 인사 과정을 통해서 임명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가운데 결국 서희건설이 건넨 목걸이가 중요한 영향을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 뇌물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목걸이를 받은 것은 김건희 씨라고 해도 김건희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직을 임명하고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가 이 연결고리를 한덕수 전 총리가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가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 앞서서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1일에 다시 소환하라고 통보된 거고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강경하게 나오는 느낌인데 실제로 출석이 좀 이루어질까요? 사실 특검 측의 입장도 강경해 보입니다. 물론 이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고 바로 얼마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왜 지금 굳이 시술을 받았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시술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방문 조사라든가 서면 조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고 결국 11일에 재소환을 통보해둔 상황인데 과연 11일 역시도
정부도 어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일정을 좀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가름하겠다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조사를 미룰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의 간격을 두었는데도 불출석한다면 특검 측은 강제적인 절차,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변호인 간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앞서서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따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난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뭔가를 정보를 주고받은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단순하게 잠깐 만난 것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좀 숙였거든요. 이번 논란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한학자 총재가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 여러 곳이 붙어 있고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한학자 이 총재의 변호인으로 합류한 이 변호사가 이전에 민중기 특검과에 함께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방문한 것이긴 했지만 어떤 차담을 나눴다,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이 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고 과거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담을 거절하지 못했고 단순한 친교 차원이었다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거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특검도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어떤 변호인단을 하느냐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 같은 건 없고 약간의 찜찜함 같은 것만 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도 이제 변호인단과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특검이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특검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변호인단과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먼저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이런 일이 벌어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적이라던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측면이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유환 작가 그림의 유통 경로도 추적 중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김 씨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인데 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 확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 그림을 구매한 그 자금의 출처를 확보하는 데 특검 측이 총력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이 이유환 화백의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한 옥션에서 처음에 최초의 한국인에게 구매가 되었고 국내 인사동 화랑으로 들여온 다음에 몇 차례 이제 손바뀜을 거치면서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2천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결국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김상민 검사로부터 이것이 김건희 씨 오빠 그리고 그 다시 거쳐서 장모 집에 전달된 부분을 지금 특검은 확인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어떤 경로로 이 자금을 마련한 것인지 지금 현금으로 조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을 계좌에서
어디서 빼낸 것인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인지 결국 그 출처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만약 이것이 어떤 전혀 대가도 없이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면 지금 특검 측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어떤 공천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김건희 씨 오빠에게 그리고 다시 이 사돈집에 전달이 되는 그 과정, 이 경로를 집중해서 보리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자금 출처나 전달 과정에 대한 조사 같은 데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사실 이 그림이라는 것이 워낙 지금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네. 이게 현금으로 유통이 되었다면은 다른 뭐 카드나 계좌이체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 고가의 그림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곳이 김건희 씨 오빠 그리고 사돈집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전달 경위에 대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특검 측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거북이 청탁 의혹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국가교육위원회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배용 위원장도 곧 소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희건설처럼 인정을 할지 아니면 건진법사처럼 부인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검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배용 위원장이 이제 금 거북이를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 네. 금 거북이가 발견된 장소 역시도 김건희 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그런 요양원 금고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거북이 같은 건 다른 뭐 목걸이라던가 고가의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이것의 구입 경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금 거북이는 판매하는 곳도 많고 아.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떤 그 가격 자체도 저렴하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자금의 출처라던가 경로를 찾는 데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 일단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이지만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 금거북이 옆에 놓여 있었던 그 편지 형식의 그 메모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이 금거북이를 구매했다면 어떤 공로로 구매를 했는지 예.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런 편지를 전달한 경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조사가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군 자산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라는 의혹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렇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묻게 됩니까?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도 직접 본인이 지휘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만약 어떤 군과 관련된 이 자산을 사적으로 파티를 위해 유용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을 운용하는 주체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그런 직권남용 행위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예. 경호처의 어떤 개입이 있다면 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파티가 벌어진 것이 맞는지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이 조사를 이어가 입증까지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과정 그리고 전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